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비포 앤 애프터로 금리가 많이 올랐고,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과 왜 도널드 트럼프가 저금리를 선호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자, 요 자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요 자료는 뭐냐면은 BCA 메릴 린치가 11월 8일, 오늘 촬영일이 월요일인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자료입니다. 정말 따뜻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본 자료예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뭐냐면은 이제 2.0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분석 내용이고요. 오늘 여기 뭐 영문 자료 쭉 있어서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한 빅픽처.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빅픽처만 따로 한번 떼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빅픽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요번에 트럼프가 크게 이겼잖아요. 크게 이기면서 미국의 지금,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은 멜린치가 좀 판단하기에는 어떤, 실업률 낮은 거.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률이 아직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업률 낮은 거보다는 유권자들이 뭘 더 컨선하냐면은 물가, 불평등,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훨 더, 유권자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치적이 뭐냐, 치적이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 노동시간 아직 괜찮아, 실업률 괜찮아, 하는데, 근데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물가, 그리고 불법 이민자, 이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게 사실 이번 투표상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레드 스윕이잖아. 레드 스윕. 공화당이 판세를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과 의회 권력 다 가져갔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레드 스윕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굉장히 지금 공화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 뭐죠? 여기 텍스 컷, 감세, 그리고 관세, 그리고 소비 지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것들,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레드 스윕은 인플레이션 여기 이제 붐이 될 거란 전망 때문에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도가 쫙 일어났죠.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BOA 메린치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에서 더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유권자들이 실업률 낮은 것보다는 물가나 불법 이민자가 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어떤 생활비가 그동안 비싸서 자기 지지자들이 생활비가 힘들어서 결국 자기를 투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물가, 리빙 코스트, 생활비를 떨어뜨리는 거가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재밌는 자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융권에서 측정하는 미국의 CPI, 그죠? 물가, 그죠? 물가는 지난 22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대, 3% 아래까지 내려왔는 반면에 여기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어떤 내가 살아보니까 물가가 저기 다 무슨 소리야? 물가 내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가 고물가지라는 게 요 라인입니다. 요 뜻에. 어때요?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 인플레이션이 일반 유권자들이
느끼는 물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내내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준 정책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래 물가도 비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그동안 연준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많이 올렸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대출금리도 굉장히 비싸졌을 거잖아요. 이게 전체 묶여서 그 실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는 계속 너무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결국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물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어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트럼프한테 지지를 해준 거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왜 자기한테 투자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친구니까 결론은 어떤 트럼프의 2기의 정책 목표는 자기 지원해준 유권자들한테 물가를 낮추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BOE 멜린치 전망에 지난주 금요일 나온 레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BOE 레포트 얘기고요. 요 얘기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은요. 요 빨간 색깔은 공화당 지지자고 여기 파란 색깔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요. 자, 현재 경제가 되게 좋아요? 라는 질문. 그랬더니만 사실 미국 경기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근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국 경기 좋다고 한 16주 한 4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빨간색 보세요. 공화당 지지자는 10%야. 미국 경제가 현재 엑설런트라고 답한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좋다 생각하면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최근 1, 2년간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조금 의아하죠?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다른 사람들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계속 같은 빨간 색깔 레드는 공화당, 블루는 민주당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권자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먼저 볼게요. 지금 먼저 소득 예를 들면은 만불 이하 요쪽은 여기 만불 이하의 유권자층이고 여기는 만불 이상 버는 사람 유권자층인데 먼저 10만 불보다 돈을 더 많은 사람 많이 버는 층이 누구냐? 어느 쪽이에요? 블루죠. 민주당 사람들은 한 53%가 10만 불 이상 우리가 10만 불이라고 하면 지금 1,400원이니까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이상 버는 상대적인 고수익자들이 절반이 넘는 반면에 공화당 보세요. 45%입니다. 그건 10% 차이 나죠. 즉 정리를 하면은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잘 사는 사람, 공화당은 좀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학력으로 볼게요. 학력으로 보면은, 와우. 보세요. 대졸자는 민주당은 거의 60% 육박하게 57%예요. 근데 공화당 보세요. 42%야.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답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소득자고 고학력자고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고 그리고 저학력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최근에 왜 이렇게 투표가 이쪽이 많이 가는지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력자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물가가 높은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자고 저학력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타격을 보냐면은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간 거죠. 물가도 비쌀 뿐더러 대출금리 너무 비싸니까 너무 힘든 거고 반면에 고학력자 돈 많은 사람은 금리 올라가는 거 땡큐잖아요. 예금금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돈 더 많이 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저쪽 사람들이 최근 2, 3년간 바이든 행정부 경제가
안 좋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비록 트럼프가 빌런이지만 그 친구를 지원했다라고 지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그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영어로 인플레이션이 hardship. hardship이 고통이거든. 힘든 거. 그 질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영어로 여기 보시면 최근 서베이입니다. 11월 6일 서베이 자료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자료입니다. 자, 근데 그냥 요거만 보고 딱 정리할게요. severe hardship. 나 진짜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와, 너무 차이 나요. 보세요. 먼저 민주당 10명 중 1명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었다 답변 사람이. 근데 공화당 지지자를 볼까요? 73%예요. 넷 중에 3명이 물가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쪽을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저항력자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living cost, 생활비 플리즈 좀 너 트럼프 들어와서 좀 낮춰줘. 바이든 때 나 미치겠어. 그래서 트럼프가 니 좀 우리 생활비 좀 낮춰줘가 얘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의 트럼프한테 해결하자고 하는 미션입니다. 근데 이건 뭐였지?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1차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쪽을 자극하는 것들은 맞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해 줘야 될까, 도널드 트럼프가.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여기 도널드 트럼프의 젊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네요. 살이 많이 빠졌네요. 네, 여러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별로 없는 거 아는 분도 계신데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대학을 어디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경영학의 최고의 명문인 와튼 스쿨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펜이라고 하죠. 유펜이라고 해서 미국의 탑 1, 2 하는 이쪽에 인문계 학교잖아요. 여길 나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똑똑할지 추정이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트럼프 걸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했어요. 대박이에요.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보면서 사업 실패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기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와 그의 가족이 전체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송이 무려 4,000개가 넘는데요. 관련 소송이.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는 제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말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정책을 많이 구사하지만 내심이나 또 중장기적으로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요구를 미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도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생활비를 낮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왜 트럼프가 저금리를 선호한지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하나가 저금리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달러 약세가 되어야 수입 물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를 자세히 연구하시면 중장기, 초기를 어떨지 모르는 중장기를 보면은 결국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트럼프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조금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게 좀 유권자 분석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채권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